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독일어 154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격이라 하면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독일어로는 게네티브. 이 이격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느냐?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격은 은근히 많이 써요. 어느 때 많이 쓰면 특히나 우리 그 독일에 유학 가시는 분들이 많이 겪으실 만한 것이 이격인데, 왜냐하면 이 이격은 대학교 수업이라든지 혹은 회사에서, 즉 공식적이고 약간 격조 있는 독일어를 구사할 때 씁니다. 제 아는 독일인 지인도 독일인으로서 혹은 외국인으로서 이격을 잘 구사를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독일어를 구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말투인데요. 이 이격을 쓸 때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격과 소유 관사를 혼동하는 현상입니다. 독일어에서는요, 여러분, 소유 대명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명사라 하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대명사 카테고리에서 my, your, 뭐 his, her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나의, 너의, 그의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독일어에서 mine 혹은 mine, deine 이런 것들이 소유 대명사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만, 이 마인 자체가 소유 대명사이고 대명사 카테고리 내에서 소유격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이런 약간 좀 혼란이 생기게 돼요. 특히나 약간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자, 여러분 짚고 넘어갈게요. 독일어에서는요, 소유 대명사는 없어요. 소유 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관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관사가 뭔가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명사 앞에 붙는 거. 그렇죠. 맞아요. 명사 앞에 붙어요. 왜 붙어요? 심심해서 붙나? 한국어에는 없지만 명사가 하나인지 혹은 정해져 있는 그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붙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조금 거의 다 왔어요. 그쵸? 자, 이 관사는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문장 내에서 어떤 명사가 갖는 격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붙는 문법적인 장치입니다. 격이란 무엇이냐면 문장 내에서 그 개념이 갖는 지위예요. 지위. 즉 뭐냐면 제가 인터넷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틀린 표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저 여자 정말 싫어. 라는 어떤 악플이 달려요. 저 여자 정말 싫어. 괄호치고 주어 없음. 그쵸. 주어는 여기서 없어요. 내가 싫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쵸. 그냥 저 여자가 싫은 거죠. 근데 이거 어불성설이긴 하죠, 그쵸.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여자 몰라. 주어 없음. 누가 모른다고는 뭐 안 나왔으니까, 그쵸. 주어 없음. 맞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그것을 싫어해. 혹은 나는 어떤 노래가 나온 어떤 유튜브를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 정말 이거 싫다. 괄호치고 주어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주어 있죠. 나는이잖아요. 그쵸?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싫어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명사로, 지시대명사로 이거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정확한 목적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물론 모든 한국 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국어를 구사한다는 어떤 한계가 있고요. 모국어에서는 문법적인 사항을 비판적으로 보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국어에서는 격이라는 게 조사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를 많이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조사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는 할 때 그 는, 주격조사. 그리고 나에게, 너에게, 역격조사에게. 그리고 나를, 너를, 목적격조사를. 이 은는이가, 에게를 이런 것들이 조사라고 불립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조사로 한국어는 격을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 말할 때 나 그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나는 그것을 싫어해. 혹은 나는 그것은 싫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일일이 붙이지 않아요. 즉 한국어는 격을 조금 항상 정확하게 표시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 중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가리키는 어떤 은닉된, 은폐되어 있는 어떤 목적어라든지 주어를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언어이죠. 훌륭한 언어예요. 자, 한국어에 대한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독일어에선 그러면 이런 은는이가 에게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냐? 한국어랑 다르게 표시해주죠. 그것이 바로 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사는 문장 내에서 그 개념, 명사가 갖는 지위를 나타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명사가 뭐뭐는 주어인지 혹은 뭐뭐에게 역격인지, 즉 간접 목적격인지 혹은 뭐뭐을 직접 목적격인지를 관사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표현을 할 때요, 영어에서는 관사가 더 이렇게 하나의 모양으로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로 그 명사들의 그 격을 추측을 해야 돼요. 맨 앞에 있으면 주격이겠구나.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저 그런 적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영어로 된 철학서를 한번 읽다가 완전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도치가 돼서 주어를 못 찾은 적이 있었어요. 다 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은인지 그것에게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자, 근데 독일어는 그런 위험이 없죠. 왜냐하면 관사들 별로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명사들의 성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사를 보면 이게 주격이구나, 목적격이구나를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소유 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유 대명사가 아니라 소유 관사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나의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나의는 독일어로 마인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소유관사, 1인칭 단수의 소유관사의 기본형이라고 기억을 할게요. 기본형이란 무엇이냐? 우리 간혹 가다가 배우잖아요. 우리 독일어 초급이신 분들은 특히 많이 배우시죠? 뒤에 여성명사나 복수명사가 오면 마인이 아니라 마이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뭐가 추가적으로 붙는 경우는 기본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형은 뭐다? 마인이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마인을 나의 뭐뭇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나의. 이것은 이격이 아니에요. 이격 소유격이 아닙니다. 자, 이 마인 자체는 나의라는 뜻을 가진 기본 형태예요. 그러면 느낌이 약간 오실 텐데 요 뒤에 오는 요 어미라고 하죠. 어미가 활용됨으로써 이 뒤에 오는 명사의 격을 그제서야 비로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맨 처음 초급 독일어 배울 때 마인 뒤에는 뭐가 온다고 배웠어요? 남성명사, 중성명사 이렇게 온다고 배우죠. 그런데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남성명사 1격과 중성명사 1격, 4격이 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인의 뒤에는 여성명사 아닌 복수명사가 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명사 1격, 4격 그리고 복수명사 1격, 4격이 온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어미 활용이 되기 전까지는 나의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뭐뭐는까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미는 어떤 규칙에 따라 활용을 할 것이냐? 자, 이 어미는요, 이 어미의 활용 규칙은요, 부정관사의 격변화, 어미 활용과 일치합니다. 부정관사는 뭐죠? 아인이에요. 아인. 그쵸? 그 아인이 기본 형태고 그 뒤에 어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명사는 아인, 1격, 1격, 2격, 3격, 4격 순으로 가자면요. 아인, 아이네스, 아이넴, 아이넨 여성, 아이네, 아이너, 아이너, 아이느 그 중성, 아인, 아이네스, 아이넴, 아인 이렇게 가요. 그럼 복수는 어떻게 돼요? 복수는 마인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네, 마이너, 마이넨, 마이네 이런 식으로 어미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대 이격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아직 격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어미를 잠깐 지워볼게요. 마인 한 다음에 제가 마인 파터 썼어요. 그러면 나의 아빠이죠. 그런데
요 어미가 활용이 되지 않았어요. 기본형 그대로 있고 남성 명사일 경우는 일격이죠. 주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mein Vater는 나의 아버지가 주격이 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my name Vater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am이라는 어미 때문에 에게라는 조사가 추가가 돼요. 한국어로 치면 조사인 거죠. 그래서 에게라는 뜻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my name Vater 하면은 우리 나의 아빠 에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my name이 아니라 my nan이 됐다. my nan Vater다. 그러면 나의 아빠를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1격, 3격, 4격까지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면 2격은 어떻게 쓰느냐? 자, 2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잠깐 지울게요. 2격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그래서 이게 명사라고 봅시다. 어떤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격을 쓰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돼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2격에 아까 mein Vater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자, mein Vater 기본형입니다. 우리 아빠가 라는 뜻이죠. 우리 아빠가.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2격 어미를 써볼게요. 남성명사 2격 어미에 해당하는 s를 써볼게요. 그러면 minus Vater. 근데 여기에다가 s 또 붙이셔야 돼요. 별표 치고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의 이격에는 명사 자체에도 s나 as가 붙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minus Vaters 하면은 우리 나의 아빠의가 되겠죠. 나의 아빠의. 그래서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Das Auto meines Vaters. 그러면 수식이 meines Vaters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이 되겠죠. 이게 이격의 쓰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요. 소유 관사와 소유격, 즉 이격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격을 만들려면 관사의 어미가 이격에 알맞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나의 아빠, 나의 엄마, 그거 자체가 우리 이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부정관사에 해당하는 어미 변화 있죠? 관사의 어미 활용을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 ein, eines, einem, ein, 그 다음에 meine, meine, meinen, meine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어미가요. 정관사의 어미 변화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정관사를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독일어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수업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이격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어요. 그쵸?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에서는 명사 자체에도 s가 붙고요. 그리고 약변화 남성명사라는 게 있어요. 남성 약변화 명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명사들은 일격을 제외한 모든 격에서 n이 붙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격에서 n도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편의로 N명사라고 하는데 N명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격과 소유관사에 대한 그리고 관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이 내용이 유용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공부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